자, 지난 시간에 그 배우신 게 좀 힘드신가요? 어려운가요? 예? 아니, 이거, 경제. 아, 감정평가는 좀 괜찮나요? 얘는 괜찮나요? 아유, 어려워요. 그래요. 요거 네 가지가 전국적으로 수험생들이 다 싫어하는 거예요. 네 가지가. 예, 전국 공통이에요, 공통. 그쵸? 예, 그러면, 참고로 보시면, 얘가 싫은 사람이 있죠? 얘가 싫은 사람은 얘도 싫어해요. 얘네 둘을 싫어하는 사람은 얘도 싫어해요. 얘네 셋을 싫어하면 얘도 싫어해요. 결론은 다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경제가 통상 한 4개, 얘가 6개에서 한 7개, 5개, 6개에서 7개 이렇게 나와요. 그 얘네가 전체적으로 한 60% 수준을 차지해요. 전체 중에. 그런데 이 중에 다 어렵게 나오는 게 아니라 난이도 조절용으로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뭐 하나나 이렇게 좀 어려울까 나머지는 평이하게 줘요. 평이하게. 그러니까 충분히 점수를 딸 수 있는데 초반에는 얘네들의 이해도가 좀 떨어지다 보니까 모의고사를 보면 이쪽이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성적이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성적만 조금 받쳐주면 60점대로 훅 들어가는 거야. 여기만. 그러니까 이쪽의 원리는 외워서 될 일은 아니고 약간의 이해가 바탕이 돼야 돼요. 약간의. 그리고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막 아까 이게 균형에 대해서 여러 가지 했었잖아요. 그죠? 근데 기본적인 거는 일단 초과 수요와 초과 공급에 대한 상황을 바탕을 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단어를 보고 내가 판단을 해야 돼요. 이게 초과 수요 상태가 되느냐 초과 공급 상태가 되는지를 판단을 하면은 가격을 내가 구별할 수 있어요. 근데 일단 선생님이 요령을 알려주잖아요. 움직임이 반대면 가격을 알 수 있고 움직임이 같으면 양의 변화를 알 수 있다. 그럼 두 개의 조건 중에 하나는 아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주는 게 아까 우리 문제 풀어봤죠. 가격은 오르냐 내리냐 양은 증가하냐 감소하냐 딱 두 가지 변화만 주잖아요. 근데 움직임이 같으면 한쪽을 알 수 있고 반대도 한쪽을 알 수 있으니까 한쪽만 판단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그만 문장을 가지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를. 그리고 처음에 들어서 경제를 들어왔을 때 왜 싫어하시냐면 일단 그래프 뜨는 순간서부터 애가 좀 이상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프만 없어도 애가 좀 인간다워 보이는데 그래프가 뜨니까 근데 실상은 그래프가 이거보다 더 많은데 선생님은 그래프를 많이 줄이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프 그려봐야 별로 여러분들이 안 좋아하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또 해결이 돼요. 시간이 지나면.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들이 빨리 올라가면 일찍 해결이 되고, 그쵸? 이 공부가 참 이게 만만한 건 아니에요. 그죠? 그래도 여기는 책이 그렇게 두껍지도 않잖아요. 그건 아닌가요? 책이 두껍나요? 예전에 어떤 분이 연말에 있잖아요. 연말에 포장마차에서 아는 지인하고 소주 한잔 마시다가 신년 계획을 수립하다가 내년에는 뭔가를 해야겠는데 이대로 나이는 먹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 술 한잔 먹다가 잠깐 볼일 보라고 나왔는데 우연히 이렇게 위로 올려다봤는데 중개에서 학원이라는 간판이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취중에 저걸 한번 해볼까 그래가지고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서 무슨 설명을 이렇게 들었는데 잠깐 들리는 단어는 2개월 완성 뭐 이렇게 줄여서 반복 뭐 이런 얘기만 들린 거죠. 그래서 혹시 술 깨면 자기가 이 결심을 바꿀까 봐 술 깨면 연회원으로 바로 쫙 긁고 책도 딱 받아가지고 지인에게 나는 내년에 이거 할 거야 하고 이제 헤어져서 집에 와서 와이프한테 큰 소리를 빵 친 거죠. 내년에는 술도 줄이고 담배도 금연에 가까운 수준으로 가고 이거를 열심히 해서 자격증을 딸 거다라고 얘기하고 잤어요. 그 다음날 일요일이어서 일어난 거죠. 그래서 책상에 놓여져 있는 책 있죠. 그걸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이렇게 두꺼웠나?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생각은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은데 밥 먹으러 해서 나가봤더니 아침상이 화려한 거예요. 와이프가 감동해가지고 이렇게 차려준 거예요. 차마 그만두겠다는 말은 못하고 그때부터 그 양반의 고행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2년 만에 어쨌든 따서 나갔어요. 2년 만에. 그러니까 그 양반 입장에서는 얼떨결에 시작한 거래요. 얼떨결에. 자기가 진짜 맨정신이었으면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취중에 들어가서 이미 카드는 긁었지. 가서 와이프한테 큰 소리 친 건 있지. 뭐 이러니까는 참아. 그리고 또 그 부인 되시는 분이 절묘한 타이밍에 그 다음날 아침에 밥상을 화려하게 술 먹어 들어간대. 딴 날 같으면은 잔소리가 시작됐을 텐데 이게 펼쳐진 걸 보고 그래도 해볼 만은 한 것 같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시작했는데 어쨌든 직장 다니면서 열심히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깝게 동차는 안 되고 1차 되고 그 다음에 2차 돼서 들어 나가셨는데 어쨌거나 본인의 의지인 거예요. 의지. 이거 어려운 건 아닌 거예요. 처음에 하면 다 힘들죠. 뭐 지나면은 야, 왜 이거 갖고 내가 고민했지? 막 그러는 거예요. 지나면. 나중에는요, 막 날라다녀요.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질문 이렇게 5개 있죠. 그러면 5개가 다 좋은 얘기 같아요. 5개가. 원래 그래요. 근데 조금 지나면 2개를 걸러요. 얘 아니면 얘다. 근데 초기 이제 그 다음 증상이 뭐냐면, 얘를 찍으면 얘가 답이래요. 또 얘를 찍으면 얘가 답이래요. 여기 빗 맞는 거예요. 확실하지 않으니까. 근데 더 불행한 거는 진짜 답은 얘래요. 이게 2개가 아니라. 그런 경우도 이제 발생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제 조금 지나서 실력이 갖춰지게 되면 이런 애들이 사라져요. 딱 답만 손들고 있어요. 답도 사람 알아봐요. 실력 있는 사람이 문제를 딱 째려보면 답만 딱 손들고 있어요. 근데 실력이 없는 사람이 째려보면은 답이 아닌 애들이 서 있어요. 이렇게. 그걸 갖고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좀 지나면 다 해소가 돼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3월이잖아요. 그죠? 11월 달부터 오신 분. 여기 11월 달부터. 1월 달부터 오신 분. 1월 달 이후. 3월 달에 오신 분. 3월 달에 오신 분은 그냥 그려려리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죠? 이걸 한 번 들으면서 한 번에 다 정리하려고 그러면 심적인 충격이 오는 거예요. 그죠? 편안하게 생각하시고,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앞에 계신 분들이 대답을 하거나, 그쵸? 뭔가 아는 체 하는 반응을 보인 거는 우연히 선생하고 눈이 마주쳤다는 거. 그래서 아는 체 한다는 거. 그러니까 다 비슷비슷하니까 편하게 생각하시고, 여러분들끼리 그래서 실력이 늘으시려고 그러면 공부를 해야 돼요. 그냥 왔다 갔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동영상은 복습용이라고요. 쭉 여기 강의 듣고 선생님께 중요하다고 한 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문제를 쭉 읽어보다가 이해가 안 되는 파트가 있으면 그 파트만 찾아서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반복해서. 들어봤는데도 이해가 안 되면 거기를 체킹해갖고 와갖고 선생님한테 물어봐야 된다고요. 그래야지 이게 내 것으로 소화되는 정도가 빨라지는데 동영상을 가지고 하기는 쉽지 않다고. 오늘 이거 집중이 잘 안 되는데 집에 가서 동영상 봐야지. 동영상 봐서 성공한 케이스가 있던가요, 지금? 집에서? 한 4시간을 앉아가지고 꼬박 동영상을 본 적이 있나요? 게임하는 거하고 틀리다고요. 처음에는 자세 딱 좋고 앉아가지고 책 펼쳐놓고 딱 이러고 듣고 있다가 조금 있으면 밑으로 내려간다고요. 불편하니까. 그래서 일단 앉아있는데 옆에 뭔가가 이렇게 기댈 수 있는 게 좋겠다 해서 쿠션 하나 갖다 놓고 약간 자세가 기울어지다가 기울어진 김에 좀 누워야지. 눕다가 잠깐 눈이 감기면 깜빡하면 아침이라고요. 그러면 오늘 무슨 과목이지? 그래서 막 들고 그냥 쫓아오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그냥 가는 거예요. 이거. 복습이 살 길이에요. 여러분들은. 예습은 바라지도 않아요. 여러분 자녀에게 예습만 주문하세요? 복습만 주문하세요? 네? 복습만 주문하세요? 이야, 독특한 적이시네. 웬만한 부모 같으면 예습, 복습을 다 주문하잖아요. 그리고 궁금한 거 있으면 학교 가서 누구에게 물어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은 하나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죠?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네? 맨날 우리는 뭐는 잘 짜요? 계획은 잘 짜요. 이러다가 틀림없이 3월 말일이 되면 4월 계획을 짠다고요. 그러니까 반나절은 계획을 짜고 나머지 반나절은 자기가 짠 계획에 스스로 감탄하고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이대로만 하면 된다. 그럼 되겠냐고요. 알아보는 거예요. 탄력성 있죠? 네. 여러분들은 앞에서 수요법칙하고 공급법칙 배웠죠? 네. 거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자, 가격의 움직임에 따라 수요량과 공급량이 움직이는 방향성이 있죠. 네, 그것만 배우신 거예요. 그죠? 우리가 앞에서 보면 이렇게 수요 곡선이 있을 때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가격이 상승하죠. 그럼 수요 법칙에서 수요량이 감소하죠. 네, 이 방향성만 배운 거예요. 그죠? 얘가 1%가 변할 때 얘가 과연 몇 프로의 크기로 변했는지는 우리가 안다 모른다. 모르죠. 그러면 정부가 만약에 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조세를 감면을 해줘요. 조세 감면의 목적이 그거니까. 그래서 부동산에 관한 취등록세 있죠. 예, 이걸 한 2%를 감면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조세 감면은 거래량이 어떻게 돼요? 근데 얘가 분명히 늘어나긴 늘어나는데 이게 몇 프로가 늘어난지를 알아야 된다고요, 수치로. 이걸 모르면 이 정책의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수치로 해갖고 봤더니 얘가 0.01%가 늘어났대요. 이거는 이게 별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확대를 시키든가 아니면 다른 정책을 대입하든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정책의 실효성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탄력성에 대한 크기를 뭐로 확인해야 된다. 수치로 확인하기 위해서 경제학자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탄력성이라는 개념을. 그러니까 탄력성이라는 거는 여기서 제한된 그 변수들에 의해서만 그 변하지 않고 여러 가지 요인에서 다 변할 수 있어요. 이 탄력성이라는 것은 이자율의 크기에서도 시장에서 소비되는 거래량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변수는 여기 제시된 것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다양한데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거는 딱 한 3종류 배우는 거예요. 수요 측면에서는. 그러면 거기 나와 있는데 이렇게 돼 있죠. 탄력성이라는 거는 종속 변수의 변화율을 뭐로? 독립 변수의 변화율로 나눈 것이다. 이렇게 돼 있죠. 교재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우신 거예요. 종속 변수는 뭐로 종속 변수라고 그랬어요? 종속 변수. 응? 저를 보세요. 저를. 괜찮으니까 저를 보세요. 거기, 그 본다고 거기서 애들이 알려준 것도 아닌데, 일단 서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아까 우리가 지난번에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수요함수 표현했을 때, 그쵸? 얘들을 뭐라고 그랬어요? 독립변수, 얘를.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종속변수가 얘예요. 수요량. 그래서 이걸 바꾸면 이렇게 가겠죠. 여기 독립변수, 얘네가 독립변수죠. 네. 이게 가격이 들어오면 가격의 변화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이잖아요. 이거를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고 그래요. 가격이 1% 변할 때 수요량이 어느 정도의 크기로 변하느라 우리가 수치화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독립변수는 가격만 있는 게 아니죠. 이게 소득이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소득의 변화에 대한 무슨 변화예요? 수요량의 변화. 이걸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라고 그래요. 소득이 1% 변할 때 수요량이 어느 정도의 크기로 변하는지를 우리가 수치화로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부의 성격을 가지고 재화를 구분해 주는 거예요. 정상인지 열등인지 이런 거를.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거기 나와 있는 구현이 이제 그렇게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탄력성에 대한 종류가 이제 그렇게 나와 있어서 75페이지 가면 수요 탄력성에 보면 가격 탄력성이 있죠. 그 다음에 소득 탄력성이 있죠. 또 뒤에서 배우는 교차 탄력성이라고 해서 통상 이렇게 3가지를 배워요. 옛날에는 이 가격 탄력성만 주로 언급했는데 요즘은 소득과 교차도 같이 내줘요. 같이. 그러니까 거기까지 같이 정리가 돼야 돼요. 그럼 제일 먼저 우리가 수요의 탄력성에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배워보시는 거예요. 그죠? 일단은 얘가 제일 중요해요.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보게 되면요. 가격 변화에 대한 무슨 변화래요? 수요량의 변화인데 거기 박스에 보시면 75페이지 상단 박스에 보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만 이렇게 명시되어 있죠. 이건 우리가 절대값으로 명시하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그러니까 절대값으로 명시할 때는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보를 생략하겠다는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이 법칙을 반영한 거예요. 무슨 법칙을? 수요 법칙을. 그러니까 가격과 수요량이 반비례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수치화하게 되면
음의 값으로 표시가 돼요. 마이너스의 값으로. 자, 계산할 때 간단하게 이렇게 출제한 선례도 있어요. 가격이 5% 하락했더니 수요량이 7%가 증가했대요. 이 수의 가격 탄력성의 수치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돼요? 자, 이게 분수잖아요. 분수는 읽을 때 분모부터 읽고 올라가요. 그죠? 그러니까 가격의 변화일 분에 뭐예요? 수요량의 변화니까 식은 이렇게 세워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읽을 때는 이렇게 올라가고요. 계산기 찍을 때는 반대로 찍으면 돼요. 그러면 얘가 1.4라고 토해내요. 그죠? 그럼 그게 답인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도 출제한다니까요. 간단하게. 암산으로 계산할 수 수준으로. 근데 만약에 얘가 5%가 상승하면 어떻게 돼요? 반대로 얘가 감소하겠죠. 그러면 얘가 5고 마이너스 7이잖아요. 그럼 계산하면 마이너스 1.4라고요. 그러면 마이너스의 부호가 있으니까 이거는 계산해서 수치를 표현할 때 번거롭잖아요. 그 여러분들 옛날 학창시절에 배웠지만 마이너스의 부호를 없애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앞에 마이너스 하나 또 붙여주면 되죠.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는 플러스니까. 근데 일일이 이렇게 하는 게 번거로우니까 이거를 뭐로 표현한다는 거예요? 절대값으로. 그러니까 절대값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건 음수하고 양수만 가능해요. 우리 거기 하단에 뭐 해설에 대한 부분에서 탄력성의 수치가 음으로 표시하면은 양의 변화가 좀 작게 나와서 착각을 유도할 수 있다는 표현도 있는데, 간단히 들면은 이제 이런 거죠. 원점을 기준해서 1, 2, 3이 있고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원점을 기준했을 때 플러스는 다 부호로 생략하죠. 그럼 여기 3이 있고 여기 마이너스 3이 있잖아요. 얘는 원점에서 각각 3칸 떨어져 있잖아요. 이거를 굳이 부호를 써서 구별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뭐로 표현하는 거예요? 절대값으로. 그러니까 부호를 생략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기본적으로 또 알아야 되는 게 거미집 이론에 가면 얘가 또 나와요. 수요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 공급곡선 기울기의 절대값이라는 게 나와요. 그걸 가지고 수렴형인지 발사정인지를 구별을 해야 돼요. 그죠? 그거는 간단한 거예요. 그죠? 이걸 대입해서 하는 거는. 나중에 거미집 이론도 배웠을 거 아니에요. 저기 3월에 오신 분 빼고 1월에 오신 분도 거기 앞에서 나갔으니까 거미집 이론까지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제 일단은 못 들은 채 하는 게 일단은 익숙해 있는 거예요. 생활화되어 있는 거예요. 일단 불문곡직하고 다른 건 몰라도 학교 선생님이 물어보면 일단 못 들은 채 하자 이런 거예요. 그리고 여기 오늘 몇 분은 제가 볼 때는 이 교대로 나오나 봐요. 학원에. 야, 이번 주는 우리가 갈 테니까 다음 주는 니네가. 사람들이 계속 바뀌는 것 같아요. 참. 아주 큰일 났다는 거죠, 이거. 자, 그래서 요거 간단하게 계산하는 거라는 거 이걸 다 하시긴 하셔야 되는데, 요령상에서 지금 3월이니까 그것만 일단 먼저 해드리면, 자. 자, 소형 아파트의 임대료가요, 2% 상승했대요. 그때 임대료 탄력성이 0.9라면 수요량의 변화율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분수가 있으면 여기 있는 이 분자 있죠? 이게 미지수죠. 네, 이게 미지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분모에다가 이 몫을 곱하면 얘를 구할 수 있어요. 단순히 그냥 곱하는 거예요. 2 곱하기 0.9 하면 얼마예요? 자, 그럼 1.8%가 늘었겠어요? 줄었겠어요? 1.8%가 늘었겠어요? 줄었겠어요? 어? 얘가 상승했잖아요.
그럼 수혜량은 어떻게 돼요? 당연히 감소해야죠, 감소. 1.8%가 어떻게 돼요? 이게 감소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단순하게 계산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이제 뒤에서 뭐 배우냐면 이걸 배워요. 소득 탄력성을. 얘는 소득의 변화율이 돼야 무슨 변화율이에요? 수혜량의 변화율이에요. 자, 소득이 4% 증가할 때 소득 탄력성이 0.5라면 소득의 변화에 따른 수혜량의 변화율은 얼마가 되겠어요? 똑같은 거예요. 얘가 미지수니까 여기다 이거 곱하면 얘가 되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4 곱하기 0.5 하면 2%가 어떻게 됐어요? 증가하죠. 그거는 뭐 나중에 나오는데 이 0보다 크면 정상제라고 그래요. 정상제는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증가하죠. 네, 그러니까 당연히 몇 프로만큼? 2%만큼 증가해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이제 문제를 줬을 때 이렇게 표현으로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주는 거예요. 자, 수혜의 가격 탄력성과 소득 탄력성이요. 각각 0.9하고 0.5일 때 가격이 2% 상승하고 소득이 4% 증가했대요. 전체 수혜량의 변화율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이게 기출이에요, 기출. 그죠? 암산으로도 가능한 거죠. 아니, 3.8이요? 자, 보시면 그냥 이거 복잡한 게 아니라 아까 여러분들 따로따로 할 때는 금방 답이 나왔잖아요. 그냥 그대로 가시면 돼요. 요 가격이 있죠? 얘는 요 가격 탄력성에다가. 그죠? 여기 있는 소득은 어디에다가? 소득 탄력성에다가. 그럼 2구 10하니까 1.8%가 어떻게 됐어요? 줄은 거 아니에요. 4 곱하기 0.5 하면은 몇 프로? 2%만큼 늘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전체 변화율이니까 2에서 1.8 빼면 0.2 이게 답이라고요. 이렇게 가는 게. 그럼 이거 암산으로 되는 거잖아요. 복잡한 게 아니죠. 그래서 아까 자꾸 그 얘기 해주는 거예요. 가격이 상승하면 수혜량이 줄고 소득이 증가하면 수혜량이 늘어나잖아요. 그래야지 이게 더하기 빼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계산 문제는 수학이 아니라고요. 그냥 이거. 그죠? 근데 이게 진실이 밝혀지면 여러분들의 처신에 문제가 있잖아요. 박한 양반은 수학을까지도 공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산수 얘기가 나오면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은폐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연습하면 암산으로 막 돼요. 암산으로. 그러니까 1분 내로 풀 수 있게끔 주는 거예요. 계산 문제를. 계산 문제가 만약에 복잡하게 나오면요. 그냥 버리면 돼요. 걔를. 에? 굳이 걔를 맞춰야 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걔를 버려도 합격하면 그만이잖아요. 여러분 나중에 중개사를 그 사무실 오픈하고 있을 때 그 누가 구매자라든가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 수익 가격 탄력성이 뭐 이렇게 물어본 사람은 없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냥 편하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어쩔 수 없이 3월이니까 지금 그냥 몰아서 조금 하는 거예요. 그죠? 틀림없이 지난번에 그 주선생님도 아마 그 1월달, 1월달 사이에서는 간단하게 계산하는 건 알려줬을 거라고요. 그렇죠? 물론 이제 기억이 안 난다고 이제 우기는 거지만 그렇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수요 곡선이 있었을 때요. 가격이 100에서 120으로 상승했어요. 그죠? 그럼 가격이 몇 프로 변했어요? 자,
원래 이 변화율을 계산하려고 그러면요. 변화분의 값을 구하면 돼요. 그렇죠? 원래 100원이었잖아요. 얼마로 올라간 거예요? 120으로. 그러니까 100분의 20이니까 0.2가 되니까, 그죠? 예, 분수를 우리가 소수로 하면은 표현하기 힘드니까 곱하기 100을 해서 100분율로 우리가 표현하는 게 간편하죠. 그러니까 몇 프로다? 20%가 변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가격이 120에서 100으로 하락했어요. 그럼 몇 프로 변했겠어요? 그건 20%가 아니죠. 이렇게 나갈 거 아니에요. 그죠? 120분의 20이니까 절대로 20%가 나올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뭐 한 10, 한 6%? 뭐 이 정도밖에 안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왜 이 차이가 발생했겠어요? 최초값이 틀리니까. 그래서 이거 써준 거예요. 여기는 최초값이 100이잖아요. 여기는 최초값이 120이죠. 그러니까 최초값이 틀리면 탄력성의 수치가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계산 문제를 줄 때는 단 이 탄력성 계산은 최초값을 기준으로 계산한 탄력성이다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 조건을 명시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그 최초값에 따라서 탄력성의 크기가 달라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경제학자들이 만드는 게 중간점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공식이에요. 중간점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이제 공식을 우리가 기초로 하게 되면 여기서 이걸 나누기 2 해도 되고요. 2 안 하고 그냥 계산해도 돼요. 여러분 이제 기출문제가 어떻게 나왔냐면요. 자, 사무실의 임대료가 9만 원에서 11만 원으로 상승하니까 사무실의 수요량이 108평방미터에서 92평방미터로 줄었다는 거예요. 중간점을 이용해서 탄력성의 수치를 계산하라는 게 이제 기출이었어요. 이게 딱 한 번 나온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가만히 보시면 가격이죠. 가격 몇 개 있어요? 2개 있잖아요. 2개. 여기 가격 몇 개 있어요? 9하고 11 있죠. 여기 델타라는 게 미세한 변화를 가리키는데 9하고 11의 차이가 얼마예요? 이거 적으면 돼요. 그럼 같은 요령으로 양이 몇 개 있어요? 그럼 108하고 얼마? 108과 92의 차이가 얼마겠어요? 16 나와요. 16. 그러면 이게 식이 완성이 된 거예요. 이게 단순 대입이니까. 그래서 얘가 한 번 나고 끊긴 거예요, 소식이.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 정리하면 얘는 20분의 2죠. 얘는 200분의 16이죠. 이걸 나누기를 2를 하면 얘는 100분의 8일 거고 얘는 10분의 1일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2를 안 하고 그냥 이 상태에서 계산해도 나온다고요. 똑같이 수치가. 그러면 10분의 1이면 0.1이죠. 100분의 8이면 0.08이죠. 나누면 0.8 나온다고요. 이게 답이었다고요. 0.8이. 그러니까 일단 뭐만 대입해도, 식만 대입만 해도 거의 수치도 암산으로 계산할 수 있게끔 주는 거예요. 맞춰서. 그죠? 근데 이제 과정이 이렇다 보니까 처음에 하는 사람들은 일단 부담스러운 거야. 갑자기 계산에 대한 게 이렇게 쭉 뜨기 시작하면. 그렇죠? 근데 선생이 계산을 다 하라고 권하진 않아요. 계산을. 이게 만약에 힘드시면 자주 나오는 패턴 애들이 있어요. 걔들 몇 개만 딱 선택을 해서 거기만 연습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계산 문제를 다 틀린다고 시험에 떨어지거나 그러진 않아요. 어? 계산 문제 다 틀려도 60점은 넘게 맞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시험이. 어? 부담스러우신가요? 그래서 탄력성에 대한 걸 계산하는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가 한번 해본 거예요. 그죠? 괜찮아요. 5월달 되면 또 해요. 7월달 되면 또 해요. 이거 8월달 되면 또 하고 9월달 되면 또 해요. 10월달 되면 이것도 또 해요. 그러니까 자꾸 하다 보면 늘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탄력성의 크기를 알아보자고요.
탄력성의 크기는요, 거기 75페이지 가시면, 자, 중간에 수의 가격 탄력성 해놓고, 가격 탄력성의 개념 및 분류라고 해서 박스 나와 있죠. 박스에 보면은 몇 가지가 나와 있던가요? 5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크기는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존재를 해요. 근데 거기서 나오는 탄력성 중에서요, 완전 비탄력적인 애하고 마지막에 나오는 완전 탄력적 있죠. 네, 첫 번째하고 마지막 번째는 특수한 형태의 탄력성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거의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중간에 3가지가 가장 일반적인 탄력성인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다른 조건을 일정할 때 가격이 10%가 상승했더니 수혜량이 15%가 감소하거나 10%가 감소하거나 5%가 감소하는 이런 변화가 나타난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얘가 상승했을 때 얘가 전부 다 지금 감소 함수로 표현이 됐죠. 네, 이유는 왜 그렇다고 그랬어요? 이거. 네, 가격과 수혜량은 반비례니까. 그러니까 항상 감소 함수로 나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걸 우리가 수치로 확인해 보면 얘가 10% 변할 때 얘가 10% 변했잖아요. 그럼 얘가 10분의 10이죠. 그럼 수치가 1이겠죠. 이걸 우리가 절대값이라고 그래요. 절대값 1을 기준으로 해서 1보다 크면 탄력적, 1보다 작으면 비탄력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얘는 표현상에서 단위 탄력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단위 탄력적이라는 애는 가격과 수혜량의 변화율이 서로 어떻다? 같은 거예요. 그렇죠? 요즘은 이거는 것까지도 지문으로 써요. 작년 시험에는 완전 탄력적인 거 이런 것도 지문으로 썼으니까 출제를. 이게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도 많이 써가지고 이제는 뭔가 새로운 거를 하나씩 지문으로 안 넣으면 오지선 다 구성하기도 쉽지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얘가 10% 변할 때 얘가 15%가 줄었죠. 그러면 가격의 변화보다 양의 변화가 크잖아요. 1.5가 되죠. 1보다 크죠. 이걸 우리가 탄력적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가격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을 나타낸다라고 얘기를 해요. 얘가 10% 변할 때 얘가 5% 변하니까 얘가 10분의 5죠. 그럼 얘가 0.5가 되겠죠. 1보다 작죠. 이걸 우리가 비탄력적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우리가 가격 변화에 둔감하게 반응한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2가지 성격을 먼저 구별하시면 돼요. 주로 이렇게 비탄력적인 반응을 보이는 애들은 이 재화예요. 이런 반응을 보이는 애들이 사치제예요. 그렇죠? 우리가 주식이 쌀이죠. 쌀을 기준으로 하루에 몇 끼 먹어요? 쌀 10kg가 요즘 여기는 얼마예요? 10kg가? 2만 원 해요? 지난번에 얘기했어요. 가격이 한번 적히면 그냥 이걸로 끝나는 거라고. 그죠? 우리 동네는 얼마인데 뭐 이렇게 계속 따라 붙어지면 이건 답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2만 원인데 어느 날 마트에 갔더니 얘가 4만 원이래요. 오른 거죠? 뭐 하루에 몇 끼 먹어요? 그래도 3끼 먹어야 돼요. 이거 올랐다고 해서 우리가 하루에 한 끼만 먹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근데 어느 날 마트에 갔더니 얘가 5천 원이래요. 많이 떨어졌죠? 뭐 하루에 몇 끼 먹어요? 그렇죠. 하루에 10끼는 못 먹을 거 아니에요. 즉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소비하는 양에 큰 변화가 없이 나타나는 것을 비탄력적이라고 그래요. 그것이 가격 변화에 둔감하게 반응을 나타낸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주부들이 마트에 가면 된장하고 고추장하고 간장 있죠? 얘네들의 가격은 매년 올라요. 걔네들이 그 과점이에요. 그걸 공급하는 업체가 몇 개 없어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매년 가격 담합을 해서 매년 가격 인상을 단행을 해요. 그래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소비하죠. 왜? 음식을 만들 때 걔가 빠지면 안 되니까. 그렇게 반응을 나타내는 것을 비탄력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우리 시험에는 된장, 고추장, 간장이 등장을 안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하시는 주택 있죠? 주택은 필수제잖아요. 주택을 대신할 만한 대체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집주인들이 매년 임대를 올리는 거예요. 보증금도 올려달라고 그러고. 그렇잖아요. 우리는 주택이 없이 다른 데서 텐트 치거나 뭐에서 뭐 컨테이너 박스에서 사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주택에서 주는 효용은 기대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올려달라면 그냥 올려달라는 대로 다른 것에 쓰는 것을 줄여서라도 그런 반응을 나타내는 것을 뭐라고 그런다? 비탄력적인 거예요. 예?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비탄력적인 상품을 공급하는 그 생산자 있죠? 이 사람들은 가격을 계속 올릴 때 자기 수입이 늘어나겠어요? 내릴 때 수입이 늘어나겠어요? 그렇겠죠? 예, 그거를 얘기하는 게 여러분 교재 뒤에 가면 76페이지 있죠?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공급자의 판매 수입 이렇게 돼 있죠? 예, 거기 보면은 가격이 비탄력적일 때 있죠? 그러니까 이때는 올릴 때 무조건 수입이 어떻게 돼요? 증가하는 거예요. 비탄력적일 때는 올릴 때 어떻게 된다? 수입이 늘어난단 말이야. 거기서. 그래서 일단은 간단하게 그렇게 얘기해요. 거기 나와 있는 그 표현에, 이건 나중에 그래프 그려서 설명을 해드리겠는데, 그래프로 이렇게 해서 쭉 설명해 드리면 여러분들이 이제 힘들어해요. 그래서 거기서 얘기하는 이제 중점이라는 게 이제 이 점을 얘기를 해요. 이게 단위 탄력적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가 완전 탄력적이고요. 내려가면서 그러니까 이 구간이 1보다 커서 탄력적인 구간이고요. 이게 1보다 작다고 비탄력적인 구간인 거예요. 그래서 그림에 대한 형태가 밑에 이런 게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가격을 여기서 이 상태에서 가격을 갖다가 이렇게 내리면 내릴수록 수입이 어떻게 돼요? 늘어난 구조가 되는 거예요. 탄력적일 때는 내렸을 때 수입이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 구간은 비탄력적이죠. 여기는 올렸을 때 수입이 늘어나요. 그거를 이제 그림으로 표현을 해주는데 그거는 해도 여러분들이 큰 도움은 안 돼요. 시험에 이런 기울기가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저희들이 간단하게 변형을 해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그림에 제가 이렇게 교재를 받아갖고 이렇게 쭉 읽어봤는데 표현이 여러분들이 납득하기가 힘들 것 같더라고요. 표현 자체가. 그 표현에 너무 집착하지 않으셔도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그 원리를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잘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그래서 그런 얘기고요. 다시 이제 앞으로 돌아오셔서 여기 있는 사치제 있죠? 사치제. 자, 마트에 아이들을 데려가면 아이들은 초콜릿이나 사탕이나 과자나 이런 거를 선호해요. 그죠? 그래서 매장에 가면 그걸 사달라고 떼를 써요. 그렇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엄마들이 무료로 진압이 가능해요. 공간이 넓으니까. 그런데 계산대 앞에 와서도 그 초콜릿과 사탕이 놓여져 있어요. 마지막까지 그 상술이죠. 예. 근데 그 쭉 늘어서 있는데 거기서 아이가 떼를 쓰면 방법이 없어요. 일단 하나 물려줘야 돼요. 그 줄이 밀려 있으니까. 근데 사주려고 초콜릿을 딱 집었는데 하나에 10,000원이라는 거예요. 그 손을 놓게 되죠. 차라리 딴 걸 사주지. 왜냐하면 초콜릿이나 사탕은 먹어도 그만이고 안 먹어도 그만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력이 있는 사람은 먹어도 되지만 일반인들에 비해서는 꼭 필요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치제에 대해서는 가격 변화에 무슨 반응을 보여요?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주로 가격을 인하시켰을 때 판매량이 늘어나요. 여러분들이 저기 간혹 그 마트에서 무슨 전단지 들어오나요? 전단지 일면을 한번 보신 적 있나요? 일면이 주로 사치품이 들어와요. 주로 가정에 남자분의 그 양복 있죠? 이게 가정에서 맨 마지막에 구매하는 게 남자의 양복이라는 거예요. 한 벌이 비싸니까. 뭐 그렇게 얘기하면 좀 뭐하지만. 근데 그거를 살 때가 언제냐면 이럴 때. 이럴 때 사는 거예요. 이럴 때. 그러니까 사치품은 가격 변화에 사람들이 민감하게 반응을 보는 거예요. 한 벌에 60만 원짜리였는데 그게 갑자기 100만 원을 넘겨서 가격이 뛰었다 그러면 아이고 이건 내년에는 사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바로 반응이. 근데 가격이 이렇게 확 낮춰지면 사요 안 사요? 사죠. 여러분 집에 한 5벌씩 있는 그 모피코트 있죠? 8만 원짜리. 아 있다고 가정하고. 걔들이 세종시에 모피코트 업체가 들어오면서 파격 세일을 단행하는 거예요. 800만 원짜리인데 10피스에 한정해서 이거 20만 원에 판대요. 우리 줄 서요 안 서요? 아, 줄 서죠. 아, 여기 남자분도 다 줄 쓸 거예요. 그죠? 한 벌 사다 주면 1년이 편한데 이걸 왜 안 쓰겠어요? 그죠? 다 쓰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치품은 가격 변화에 어떻게 돼요? 민감하게 반응을 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가격을 낮춰줄수록 소비하는 양이 커져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나요? 그러니까 일단은 요거를 먼저 이해해야 돼요. 얘가 가격 변화에 둔감하게 반응을 하는 거하고 가격 변화에 어떻게 민감한 게 탄력적과 비탄력적을 먼저 구별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문장이 이제 해독이 시작되기 하니까. 그 다음에 특수한 형태의 탄력성이 있어요. 자, 뒤로 가시게 되면 상단에 그림이 있죠. 76페이지에. 맨 위에 있는 애들 둘 있죠. 이렇게 수직선으로 그려진 애 있죠. 이렇게. 얘를 우리가 완전 비탄력적이라고 그래요. 그죠? 완전 비탄력적의 의미는요. 가격 현재 1,000원이잖아요. 1,000원 때 수량이 100개잖아요. 얘가 10,000원이 돼도 100개, 10만 원이 돼도 100개, 1억이 돼도 100개라는 거예요. 얘가 900원이 돼도 100개, 800원이 돼도 100개, 100원이 돼도 100개, 5원이 돼도 100개라는 거예요. 즉 가격이 변할 때 양이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하겠죠. 근데 현실적으로는 이런 반응을 나타내는 재화는 없어요. 경제학자들이 흔히 가끔 어떤 예를 들 때 뭐 얘기하냐면 마약 중독자를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못 끊는다는 가정하에. 걔들은 마약 뭐 1g에 예를 들어서 뭐 몇 천만 원 하더라도 그걸 사서 어쨌든 간에 그걸 하려고 그럴 테니까. 그러니까 현실로는 잘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안 나타나는데 여기서 한 가지 알 것은 요거는 똑같아요. 수요나 공급이나. 그죠? 공급도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이렇게 수직선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수직선으로. 요게 또 개념이 돼야지 뒤에 가서 탄력성에서 변화할 때 완전 비탄력적일 때하고 완전 탄력적일 때 있죠. 네, 가격하고 균형량 사이에서 어느 게 변하고 어느 게 변하지 않는지를 구별을 해야 돼요. 출제를 해주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수평으로 가는 애 있죠. 걔를 뭐라고 그래요? 자, 완전 탄력적이라고 할 때요. 가격이 일정한 수준에 있었을 때. 그렇죠? 이 소비량이 계속 증가하는 형태를 얘기하겠죠. 현실적으로는 이런 상태가 나타나는 게 거의 없죠. 만약에 굳이 얘를 찾자면 조금 있으면 이제 날이 더워지죠. 그러면 이제 아이스크림 있죠. 이게 참 아이스크림도 과점시장이에요. 그래서 매년 아이스크림 값이 올라요. 담합을 해서. 그래서 걔네가 만약에 1,000원으로 결정이 됐죠. 그럼 여름철 내내 소비량이 어떻게 돼요? 계속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요 약속한 가격에서 단 1원이라도 상승하면 수요량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를 얘기를 해요. 원래 무한대가 지극히 0에 가까워지는 수를 무한대라고도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 이렇게 수평으로 그려진 것도 누가하고 누가 똑같다는 거예요. 둘이 똑같아요. 걔도 옆이 수평선으로 긋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런 식의 직각쌍곡선으로 표현하는 게 이게 단위 탄력적이에요. 단위 탄력적인 것은요. 가격이 이렇게 10%가 상승하면요. 수요량도 몇 프로가? 네, 10%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는 가격의 변화율과 무슨 변화율이? 양의 변화율이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 하락하면 역시 10% 늘어나겠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비탄력적이라고 있죠. 비탄력적인 애는 가격 변화율에 비해서 양의 변화율이 작죠. 근데 어쨌든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얘보다는 커요. 그렇죠? 근데 가격 변화에 비해서 양의 변화율이 작다는 얘기는 얘보다는 작죠. 얘는 같은 애니까. 그러니까 기울기가 둘 사이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이게 10% 상승하면 얘가 한 5% 이렇게 준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러면 요때 요 점하고 연결해서 기울기를 이렇게 명시할 수 있겠죠. 이렇게. 그러면 0보다는 크고 5보다는 작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게 무슨 변화예요? 가격의 변화잖아요. 이거는 양의 변화잖아요. 가격의 변화에서 양의 변화가 작죠. 그러니까 이게 기울기가 급하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기울기 값이 크게 나온다고요. 수치를 계산하면. 그래서 탄력성과 기울기를 역수라고 그래요. 그래서 일단 기울기가 급하다, 가파르다 그러면 무슨 상태다? 비탄력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표현은 공급도 똑같아요. 아까 우리가 단기하고 장기 공급성 얘기했었죠. 네, 좀 이따 이제 공급할 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탄력적이라는 얘는 가격 변화에 비해서 양의 변화가 크죠. 얘는 1보다 클 수밖에 없죠. 같을 때가 1이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기울기가 얘보다 큰 거예요. 근데 무한대보다는 작겠죠. 그러니까 얘가 10% 상승하면 얘는 이런 식으로 한 60%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기울기가 요 사이에 있으니까 요렇게 나가겠죠. 1보다는 크고 뭐보다는 작아요. 무한대보다. 그러면 이게 무슨 변화예요? 가격. 이거는 이 변에서 이 변화가 크잖아요.
기울기가 완만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기울기 값은 작게 나타나겠죠. 완만하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이 표현은 공급에서도 또 다시 반복이 돼요. 공급에서도. 그래서 일단 용어에서 요것 먼저 구별하는 거. 그건 재화의 성격에 따라 틀려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그렇게. 자, 그 다음에 몇 분이죠? 쉴 때는 아직 안 됐죠. 그러면 거기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공급자의 판매 수입이 있죠. 그냥 간단하게 또 나중에 그거 가지고 또 그림이 있어갖고 자, 일단 기업의 총 수입은요, 가격 곱하기 수요량이에요. 그렇죠? 가격이 1,000원이고요. 수요량이 10개예요. 기업의 수입이 얼마겠어요? 10,000원이겠죠? 1,000 곱하기 10이니까. 그러니까 이 면적이 기업의 총 수입을 나타낸다고요. 이 면적이. 그때 이 가격이 변함에 따라 이 면적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죠. 수입의 크기도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기업의 총 수입을요, 다른 말로 가계의 총 지출액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예. 기업의 수입은 가계 지출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표현은 이렇게 쓸 수 있고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예. 가정했을 때. 자,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학원의 예를 들어보자고요. 우리 학원의 수강료가 월 10만 원이에요. 10만 원이고 수강생이 100명 있다라고 가정해보자고요. 근데 3월 31일 날 학원 관계자가 이 앞에 딱 올라와가지고 여러 가지 물가 상승을 감안해가지고 4월 1일부터 20만 원 올리겠다는 거예요. 20만 원고. 그럼 여러분들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다닐 건지 아니면 딴 데로 갈 건지 통보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날이 민법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반응이 나타난 거예요. 한 명만 이탈하고 99명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지금 무슨 변화예요? 가격의 변화죠. 이거는. 이 변화가 작죠. 그때 얘하고 이 점을 연결하면 기울기가 이렇게 나오겠죠. 기울기가 가파르죠. 그러니까 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다. 지금 비탄력적인 반응을 나타낸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얘를 인상을 시켰을 때 얘가 비탄력적이면 수입이 어떻게 되겠어요? 증가하겠죠? 원래 10만 원일 때 몇 명이냐면 100명이었잖아요. 그러면 수입이 얼마겠어요? 1,000만 원인데 얘 얼마로 올리니까? 99명 있잖아요. 그럼 원래는 2,000원이 되는데 빠지니까 1,980이잖아요. 그럼 980만 원만큼의 수입이 어떻게 돼요? 증가한 거죠. 자, 10만 원인 상태, 똑같이 100명. 얼마로 올린다면 20만 원 올린대요. 그래서 4월 2일 날, 그날이 개론 시간이에요. 그랬더니 2명 남아있는 거예요. 박계옥 실장님하고 저녁에 오는 알바생하고 아무도 없으면 그러니까 둘이 앉아있더라고요. 들어왔더니. 그러면 이게 무슨 변화야? 이거는. 그러면 이 점하고 이 점의 연결 기울기 이렇게 나오죠. 무슨 반응이에요? 탄력적이잖아요. 그러면 원래는 수입이 10만 원일 때 100명이었으니까 1000만 원이었는데 얼마로 올리니까 20만 원 올리니까 지금 어떻게 됐어요? 2명. 40만 원이잖아요. 마이너스 960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탄력적일 때는 올리면 수입이 어떻게 돼요? 줄죠. 근데 반대로 내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20에서 10으로 낮췄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20에 10으로 낮추면 자 100명이 늘어났죠. 한 명이 더. 그럼 수입이 1,000만 원이 됐잖아요. 거꾸로 마이너스 980이잖아요. 그러니까 비탄력적일 때는 내리면 수입이 준다는 거예요. 올릴 때 수입이 늘어나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여기는 지금 탄력적인 거잖아요. 얘네 내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20에서 다시 얼마로? 10으로.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960이었던 애가 이게 1000으로 늘어나니까 거꾸로 플러스 960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탄력적일 때는 가격을 뭐 하는 게? 내리는 게 수입이 늘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까지만 이해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거기 여러분들이 77페이지 하단에 가면 거기 박스로 탄력성이 크게 나와 있죠. 첫 번째가 탄력적일 때는 가격 상승하면 판매 수입이 감소하잖아요. 근데 가격을 하락하면 증가한다고 돼 있죠. 근데 비탄력적일 때는 판매 수입이 어떻게 돼요? 가격을 하면 상승하면 증가하죠. 가격 하락하면 감소하잖아요. 그러니까 비탄력적일 때가 수입의 움직임은 비례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올리면 수입이 늘어나고 내리면 수입이 감소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네.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면 수의 가격 탄력성의 크게 결정연이라고 있죠. 예, 거기도 별표해야 돼요. 그래서 별표하신 분들은 잠깐 쉬었다가 들어오세요.